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솔쌤의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1920년대 식민지배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무단 통치에 대해 배웠었죠. 무단 통치가 뭐야? 무력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면서 다스린 거잖아. 그런데 1919년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3.1 운동이 발생한 거야. 그러자 당시 전 세계가 일본을 비난해. 너희가 얼마나 심하게 했길래 저렇게 나오냐. 너무한다. 국제적으로 여론이 좋지 않았어. 또 일본 내부에서도 어라 이게 아닌데 너무 누르기만 하면 안 되겠구나. 무단 통치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일제는 좀 더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방법을 바꾸기로 해요. 그 결과 3.1 운동 이후 새로운 총독인 사이토가 조선에 오는데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조선인과 일본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해주겠다고. 이것을 1920년대 문화통치라고 합니다. 우리의 문화를 이해해 줄게, 존중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로 우리를 존중해 줬을까? 당연히 아니죠. 이 일본이 되게 교묘해요. 문화통치의 실상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1910년대의 공포적인 분위기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먼저 총독, 군인 출신들만 왔잖아. 너무 무서워. 앞으로는 민간인, 행정직 총독, 문관 출신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 부임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또 교원들이 입고 있었던 제복이나 칼 이런 것도 이제 없애. 그리고 조선인에 한정되었던 태형 제도도 없앱니다. 그리고 1910년대 헌병 경찰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잖아. 이것도 없애겠대. 그리고 보통 경찰제로 바꿉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야. 진짜 바꿨어. 그런데 경찰서가 이후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3배 넘게. 그리고 경찰의 수도 3배 이상 증가하고요. 경찰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3배가량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경찰로 바뀌기는 했는데 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고 경찰 인원을 증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1925년에는 치안유지법을 만드는데 어떤 법인지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나라의 형태를 바꾸려는 자는 사형 또는 징역에 처한다. 자, 이게 뭘까? 지금 나라 형태가 뭔데? 천황이 다스리는 식민지 체제잖아.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 잡아들일 수 있는 법이에요. 한마디로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다가 죽이겠다는 거고요. 여기에 또 하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자들, 사회주의자들인데 이들도 잡아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당시 이 치안유지법 때문에 아주 미친 듯이 독립운동가들을 잡아가요. 즉 정리하면 보통 경찰제를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더 악랄하게 우리 민족을 감시하고 탄압해 나갔던 겁니다. 그 다음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일부 허용해줘요. 그 결과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한글 신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좀 더 상황이 나아진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사전에 검열을 받아 미리 기사를 다 읽는 거야.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지워버려요. 기사를 삭제해. 그래서 이렇게 신문을 보면 내용이 빈 채로 발간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싶으면 며칠간 발행 정지 아니면 신문을 없애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해서 교육제도도 바꿉니다. 원래 일본인은 학교를 6년, 우리는 4년만 다녀요. 그것만 다녀도 읽고 쓰는 건 가능하니까 교육을 덜 시켰어. 그런데 이제 조선인들도 일본인들과 마찬가지로 6년으로 늘려줍니다. 하지만 학교가 많지 않아요. 부족해.
게다가 무상교육이 아니고 유상교육이에요. 돈을 내야 돼.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대부분은 학교에 못 다녀. 또 고등교육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우리 민족이 다닐 대학을 만들려고 하면 방해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광고해. 우리가 이렇게 너희를 존중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였고요. 한편으로는 친일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조선인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일본 편을 만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거야. 그래서 일제는 종교인, 지식인, 부자 이런 이제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꼬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친일파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즉 문화 통치는 겉으로는 존중해 주는 척 그럴싸하게 표현한 거고요. 실제로는 더욱더 교활하고 치밀해진 통치 방법이었고 친일파를 만들어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럼 1920년대 경제적 수탈은 어땠을까요? 1920년부터 34년까지 산미 증식 계획이 진행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생산한다는 거야. 무엇을? 쌀미. 즉 쌀의 생산을 증식, 늘리는 계획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쌀의 생산을 늘리려고 한 걸까? 바로 일본이 도시화 산업화가 되면서 농사짓던 땅이 회사나 공장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 농사지을 땅이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쌀이 너무 부족했거든. 그러자 쌀값이 계속 올라가 비싸져. 결국 일본의 하층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일본 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지. 하지만 지금은 문화 통치 시기니까 그냥 막 뺏어갈 수는 없어. 그래서 식민지 조선에서 쌀을 가지고 오려고 조선의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대작전을 실시합니다. 어떻게? 일단 농사지을 땅이 많으면 쌀의 생산량도 늘겠죠. 땅을 늘리는 거야. 특히 쌀 농사를 하려면 밭이 아니라 논농사를 해야 해. 그래서 밭을 논으로 바꾸고 황무지도 개간해서 논으로 바꾸고 과수원도 밀어버리고 논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쌀 농사를 지을 땅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했을까요? 바로 품종을 개량합니다. 쌀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비료도 듬뿍 뿌리는 거야. 땅에 영양분을 많이 줘가지고 생산량을 늘리는 거지. 또 벼농사는 물을 채운 다음에 벼를 심는 거라 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수지 같은 수리시설도 확충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쌀의 생산량이 늘어났어요. 그럼 이때 우리 농민들 살기 좀 편해졌을까요? 전혀 아니었어. 방금까지 한 것들, 품종 개량, 비료, 수리시설 확충 이런 거 하려면 다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일제가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조선의 농민들에게 다 부담시켜. 안 그래도 지주들에게 소작료로 생산량의 절반 넘게 줘야 하는데 이 비용까지 내면 아니 뭘 먹고 살라는 거야. 우리 농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처지가 갈수록 안 좋아져요. 그 결과 많은 농민들이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해 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쌀의 생산량은 늘었지만 늘어난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쌀을 일본으로 가져갔어. 그러다 보니 정작 조선에서는 쌀이 부족해져 오히려 먹을 게 더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러자 만주에서 생산된 질이 나쁜 잡곡을 수입해 먹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910년대에 만들었던 회사령을 없애요. 자, 이거는 왜 없앴을까? 뭔가 일본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겠죠. 이 시기에 일본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기업이 많이 성장을 합니다. 물건을 많이 만들어. 그래서 이 물건을 판매할 새로운 시장이 필요한 거야. 일본에서는 이미 많이 다 팔았거든.
하지만 공장에서 계속 생산은 되고 있고 이거 어디다가 팔아? 만만한 조선에 팔고 싶은 거지. 또 조선의 회사를 만들어 싼 가격에 조선인들을 부려먹고 싼 원료로 공장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았어. 바로 회사령 때문에 회사 만드는 절차가 되게 까다롭고 불편했거든. 그리고 원래 일제가 회사령을 만든 이유가 뭐야? 우리 민족이 만든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잖아. 그런데 이제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회사를 만들어도 어차피 일본한테는 상대가 안 돼. 이런 자신감도 생겼어. 그 결과 회사령을 없애고요. 이제 허가를 안 받아도 돼. 신고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 기업이 조선에 와서 자유롭게 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신고제로 전환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 땅에 많이 들어옵니다. 게다가 일본은 여기에 하나 더 관세까지 폐지해요. 관세라는 건 해외에서 물건들이 들어오면 추가로 세금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현지에서 사거나 공항 면세점 가면 세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땅에서 사는 것보다 더 싸잖아. 그래서 일본이 일본 상품에는 관세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질 좋은 일본의 물건이 가격까지 싸게 들어오니까 이러한 일본 상품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민족 기업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1920년대 민족 분열 통치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30년대 이후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